낙찰, 직진, 합격,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이 공공조달 지난 차수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 수업의 대상 이런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게 초보자 또는 어, 그 공사, 용역, 물품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런 분들을 제가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시기 때문에 사실 새로 이제 담당자가 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정도가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입찰이 내가 새로 이제 발주 업무를 하게 됐는데 이 단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들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두꺼운 책을 봤어야 되죠. 지금은 얇은 책 하나면 돼요. 자, 무슨 책이요? 성한당 공공조달관리사 교재 잘 만들어져 있고요. 수준이 밸런스 있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첫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쉽게 필요한 그 단어들의 이해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냥 이해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수업 쭉 들으셔도 돼요. 근데 자격증을 획득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갖다 놓으세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갖다 놓으시면 아마 더 훨씬 더 행복한 공부가 될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꽃밭에 가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은 술집에 가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데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워낙 바쁜 와중에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를 듣고 반복해 보세요. 반복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반복을 하시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암기가 잘 되는 거는 결국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얘를 반복했을 때 정확하게 암기가 되죠. 이 암기가 모든 그 학습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게 뭐였더라?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건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죠. 근데 시험 끝나고 오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딱 시험 끝나고 나오면 나 그거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모르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반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암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는 거 모르는 것도 그렇게 헷갈리나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리가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게 공공서비스죠, 그죠? 여기에 필요한 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얘를 반복해서 외우세요. 공공서비스 제공에 뭐가 필요하다? 물품 공사 용역. 이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공공조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꼭 단순히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공급하려고 공급자를 쥐어짜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 일어나서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게 공공조달의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정책 성과를 달성하는. 그래서 이 달성하는 거는 국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고 가기도 해야 돼요. 밀어주는 걸 지원, 끌고 가는 걸 주도라고 해요. 이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략과 전술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이 단어 이거를 이제 그냥 전략적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수식어다.
이것 자체가 뭐 전략이나 전술적 수단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제 강의는 뭐가 핵심이에요? 낙찰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낙찰받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만들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어, 공공조달관리자 합격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 목적은 국가 정책을 달성하는 거다. 국가 정책 달성. 국가 정책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헌법에서 요구하는 국민 행복권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 공급, 그리고 이 기본 공급은 법령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내가 그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행정적인 감독, 그다음에 감사 또는 검사 이런 것들을 했는지, 검사부터 감사, 감독, 감사까지 얘를 충분히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책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 조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조달 행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일정 품질 이상으로. 그래서 뭘 봐요? 실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도 중요하지만 실적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이런 것들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과거에 실적 있는 업체만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가자를 제한하게 되면 기술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냐면 새로운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 기술력이 없어도 어,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기술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조달 업체도 성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혁신이고 이런 가치라는 거죠. 이런 것들 국가기관이 가져야 될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본 공급, 법령 준수, 예산의 효율성, 책임성, 전략적 조달, 지속 가능성, 혁신과 가치의 창출 이것을 성숙도의 7단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치 창출 단계까지 가면 가장 성숙해 있는 단계가 되는 거다. 기본 공급만 하자면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들도 보면 기본 공급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같은 기관하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새로운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산림청 산하기관들이 이걸 많이 해요. 제가 산림기술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무원분들도 이런 그 핵심적인 가치를 알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내 행정 편의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업체만 계약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인데 이 기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고 그건 이제 감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잡아낼 일이죠. 저도 이제 입찰에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입찰 반복해서 보는 업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가치 창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같은 업체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기회 한번 주시고 모든 업체들의 기회를 주고 한 번 안 됐다고 넌 두 번 다시 안 돼. 이렇게 하면 물론 판단의 근거는 행정하시는 분들이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 이제 대부분 이제 입찰 보는 업체에서는 더럽죠. 자, 어쨌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GDP 대비 공공조달은 약 10에서 15%. 이거 암기 사항으로 나올 만합니다. 그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 value for money, 돈을 쓰는 만큼 돈에 대비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우리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거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돈, 얘를 비용이라고 하죠. 또는 원가라고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들은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공 조달은 최저가를 하는 게 아니다.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뭘? 최적의 가치. 최적의 가치는 국민 행복이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그리고 이 조달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에 맞아야 돼요? 헌법에 맞아야 되지만 당장은 뭐에 맞아야 돼? 이 법령 준수에서 국당법, 지당법, 그리고 이 돈들을 투명하게 썼는지 아, 회계 예규 이런 것들에 맞춰서, 또는 각종 감사하고 관련된 법에 맞춰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VFM이다. 아, 별거 아니에요. Value for Money, 비용 대비 가치다. 그리고 공공조달과 민간 구매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삼성에서 건물을 세우고, 건축공사죠. 소방법도 준수해야 될 거고, 건축법도 중시를 해야 될 거고, 환경영향법 기타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법을 이제 통과하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건물을 세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산 시설 넣고, 그럼 생산 시설을 싸야 되죠. 그죠? 그럼 건물을 최대한 싸게 만드는 게 좋죠. 너무 싸게 만들면 무너질 수 있어요. 또는 그 공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싸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적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최적화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공공조달은 세금을 쓰기 때문에,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을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발주처 공무원분들, 특히 감독 공무원분들, 감독 업무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공공의 책임. 법령 규정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공공조달은 민간 구매는 법적 제약 있습니다.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왜 없겠어요? 자, 다만 이 과정에서 독과점, 그 경쟁에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독점, 과점적으로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면 뭘로 제재를 해요? 세금 같은 걸로 제재해요. 그러니까 세법 말고는 크게 제약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제약이 없지만 여기에도 주로 법령 규정, 주로 뭐예요? 국당법, 지당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회계예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익성, 투명성, 공정성, 모든 시험 공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형,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공익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원칙들이 최우선으로 하고요. 입찰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왜서 그렇게 했는지 계약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던져버리고 끝내는 거죠. 자, 대신 사후 감사나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이윤 추구, 국가 또는 의사들이 단순 이윤 추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국민들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공공조달에서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의사, 제 병원이라고는 안 할게요. 병원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의사든 결국 자기 월급 받아가고 하니까 의사는 사익을 추구하죠. 어쨌든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면 국민들 또는 일반 대중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민간 규모에서는 비용 절감, 효율성이 최우선이지만 공공조달에서는 공익성, 투명성, 공정성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공공조달은 100% 공개해야 되고, 수의계약으로 했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해야 됩니다 해서 이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민간 기업은 내부 통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내부 감사하겠죠. 기업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공공조달은 100% 사후 감사 그리고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감독,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민간 기업에서는 이윤의 극대화 하려고 하니까 아, 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요 기간은 물품 용역 공사 이제 익숙해지셨죠? 물품 용역 공사가 실제로 필요한 기간, 실제 필요한 기간을 수요 기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앙 조달은 뭐냐면 이런 실제 필요한 기간을 대행하는 거를 중앙 조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같이 이제 매치시켜서 외우면 조금 더 쉽고요. 사업의 목적, 요구사항, 예산을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을 의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중앙 조달이 되는 거죠.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의 의뢰를 받아 입찰 계약을 수행하고 나라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요기관의 의뢰를 받아 이제 이거 중앙조달이었죠. 그리고 나라 장터를 운영하고 단가 계약 또는 비축물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조달 기업은 어, 얘를 제공 또는 공사 또는 시공, 용역이면 제공이 되겠죠. 물품이나 이런 것들. 근데 공사는 과정이 시공부터 이제 준공까지 시공은 이제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공 착수해서 준공하는 이 과정을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를 시공하는 민간 기업. 그래서 이 업체 중에 뭐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감사 감독 기관은 감사원과 또는 조달의 적법성, 효율성을 사후 점검하는 다층 통계 기구를 감독 또는 감사 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감독 업무는 개별 공무원들이 개별 입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여기 입찰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이제 이 발주 기관과 조달 기업을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리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시민, 납세자, 그다음에 이제 어, 감독 감사하는 기관을 포함하면 이게 어, 이해관계자라는 거. 그래서 감독 감사 기관은 뭐다? 간접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 관계자. 여기 이해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이해가 아니고 어, 돈이 관계가 돼 있느냐,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냐, 그래서 발주자와 조달업체냐, 조달 기업이냐, 발주 기관이냐, 이것만 사실은 이 돈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 돈으로 계산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여기 감독 감사 기관은 이 돈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건 발주 기관과 조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조금 더 단순해지고요. 그래서 중앙조달기관은 그것도 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조달청이 이것을 하는 것을 중앙조달이라고 부르고 그 자체조달 또는 분산조달이라고 보는 거는 어, 그 앞에서 공부했던 여기 발주기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주기관, 이 각 기관 발주기관이 직접 입찰을 하게 된다.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책 보시면 됩니다. 법적 체제 이런 것들은요. 어, 저도 입찰 업무를 계속해서 보지만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죠. 이 법은 이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책에 밑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내년 판 사셔야 되고 또 그 다음 해 판 사셔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든 책을 몇 년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거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대통령에게 위임된 사항, 국가계약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국민. 그럼 법은 누가 정한 거예요? 국민이 정한 거고, 이 국민이 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이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이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체계로 돼 있고요. 예규나 고시는 행정적으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행 규칙 이하 실무자들이 이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예규 고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내부적으로 그 아래 공무원들이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 예규, 뭐 기타 다른 고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침 순으로 위에 거 우선 적용하고요. 요건 제일 나중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지침 하위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지침과 비슷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뭘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냐? 법 우선적으로.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단골 메뉴가 됩니다. 중앙 조달과 자체 조달 또는 분산 조달은 그냥 단순 새로 생긴 거지만 요거는 다른데도 다 지켜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사나 통제는 감사원, 국민권익위 또는 기획재정부 권한이 되게 세죠. 그다음 조달청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감사와 통제 기관을 통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에 적용하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래서 이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저는 어떻게 불러요? 국당법, 지당법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해요. 세자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일단 전자조달 시스템 여기까지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초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전자조달은 그냥 나라장터 시스템이다. 나라장터와 뭔지 궁금하시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수업 끝나고 나라장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라장터 검색해서 나라장터 접속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업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 달 뒤에 입찰 사이트 만들 거니까 그때 되면 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수업을 새로 찍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반영을 하겠죠. 자, 그래서 나라장터란 뭐냐? 전자조달 시스템이다. 그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뭐다? 홈페이지다.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 안에는 조달의 전 과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자입찰 비딩이라고 하고요. 이가 일렉트로닉인지 일렉트릭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자니까 일렉트로닉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면상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 화면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화면상으로 전자계약하고 계약도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이제 하게 되겠죠. 전자계약. 발주기관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달기업 기억하셔야 되고 발주기관, 조달기업, 대금 지급,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이제 입찰까지 참여를 하려면 이제 뭐 지문 인식 시스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대표면 대표 또 사용자 입찰 담당자 다 지문까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 과정이 불편하긴 하지만 투명한 입찰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중복해서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이후에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 입찰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시스템은 종합 쇼핑몰, 이제 국가에서 사서 파는 거니까 싸고 품질은 안정적이겠죠. 네, 제가 싸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싸냐면 민간 기업이 파는 것보다는 비쌀 수 있겠습니다. 다만 품질 이런 건 확실하게 담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도급 이런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도급 지킴이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조달 업무를 하면서 이제 목록 정보, 이제 물품, 용역, 공사 이런 것들을 특히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록을 다 만들어 놓고 코드로 다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 코드화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나라장터 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코드가 있어야 되고 코드가 없으면 분류를 못 해요, 컴퓨터는. 뭐 AI 뭐 이렇게 나와서 AI가 지배할 것 같지만 코드 없는 것들이 더 많지요. 그 코드 없는 것을 정해주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AI는 지가 코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자, 이것들을 나라장터 등록 없이는 공공조달에 참여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시험에 되게 중요하겠죠.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뭐 이 순서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고 이제 공인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할 때 이 등록을 한 이후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순서상으로 바뀌긴 했지만 교재에 그렇게 서술이 돼 있고 전체 시스템 조달청에서 만드는 기본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순서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사용자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공조달의 수명 주기 5단계는 사실은 이제 핵심 단계부터 외우세요. 예를 주관식 시험을 볼 때는 주관식 시험, 2차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가 되고 핵심 사항이 될 거예요. 공공조달의 수명 주기 5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5단계를 쓰시오. 그래서 계준선이종, 계준선이종, 계획, 준비, 선정, 이행, 종결. 여러분들이 2차 서술식 시험에서는 요 정도까지 쓰시고 기본적으로 계준, 선이종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이 과정들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 수요를 발굴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달업체가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걸 시장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이게 계획 단계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달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 PSP 뭐 별거 아니에요. 조달 전략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 준비 단계는 입찰 공고가 핵심이고요. 요거 하려면 공급업체 설명회 개최까지 아주 그 입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하는 계약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격 심사 최적 우리가 투찰가를 선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수 예비 가격 15개에 맞춰서 내가 가격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 내가 2개 선정을 하지만 총 4개를 평균한 예정 금액, 예정 가격 곱하기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그거보다 바로 위에 1순위로 들어간 업체, 2순위로 들어간 업체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나가린지 적격 심사 점수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적격 심사 점수 2점은 100점 만점에서 2점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결국 계약 체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선정 과정입니다. 어느 업체, 그러니까 조달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뭐예요? 계약 체결이다. 조달 기업 선정하는 거. 누가?
공공조달기관 발주처가. 그래서 이행은 착수를 하고 정확한 기간에, 그리고 준공할 때까지, 공사의 입장에서는, 용역 입장에서는 착수하고 그 용역을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까지 감독, 현장 모니터링 하고, 물품이면 검사, 또는 그게 이제 뭐 수량,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검사 또는 검수라고 하고요. 품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겠고, 수량에 대해서는 검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다 맞으면 이제 대금 지급을 하고요. 그게 이행 과정입니다. 종결은 제일 중요한 건 성과 평가고, 차기 조달에 반영하는 건데, 이제 부정당 업체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했죠.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는 계준 선의종. 그리고 객관식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에서는 조달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 사항에서 조달 발주자는 이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을 얼마나 규모로 만들 것이냐를 하려면 용역으로 건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거나, 또는 설계를 할 자격이 있는지 용역 입찰을 보고, 나중에 공사 입찰 따로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는 입찰 공고하는 것까지, 선정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조달 업체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행, 이제 대금 지급까지, 착수부터 대금 지급까지. 종결은 계약 종결 처리, 요 대금 지급 딱 끝났으면 이제 계약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그걸 성과 평가를 해서 차기 조달에 반영하고, 이 업체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얼마나 원활하게 이행을 했는지. 원활하게 이행했으면 그냥 실적으로 남을 거고, 이제 부실하게 했으면 부정당 업체 제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강, 2강을 이제 정리하면, 공공조달은 정부,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행위다. 이것은 단순히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최저가, 최저가로 하는 걸 비용 대비 가치, value for money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공조달과 민간 구매의 차이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라장터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 나라장터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업체 등록. 그 과정에서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 아니면 각종 그 뭐 면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다 하는 그 구체적인 그 계약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에 들어있냐면,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낯선 단어 공부하느라고 힘드시죠? 자, 제 위에 떠 있는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직진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